조선전자 우리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 컨설트 법이 텐트만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 중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 추가에 있어서 잠깐 눌러주다가 굉장히 샤우팅이 나와주는, 잠깐 눌러다가 다시 한번 샤우팅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패턴, 굉장히 세게 나와줘야 되겠죠. 보면 꼬맨꼬맨 안해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카카오 게임즈 비욘드 게임, 정말 비욘드의 땅이 굳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정말 비욘드 게임 좋습니다. 자, 오딕으로 글로벌 게임사로서 정말 저도 어떤 글로벌 대스타가 된 날도 올 수도 있지 지금 떨립니다.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요. 자, 11월 카카오 게임즈는 오딕의 개발사 라이온하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래서 오딕의 글로벌 판권 계약을 진행하면서 해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예정에 있다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오딕의 매출이 7,743억 원, 15%씩이나 증가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해주면서 2022년 카카오 게임즈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243억 원, 이런 호랑이띠에 진짜 호랑이가 넘나드는 그러한 어떤 굉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밖에도 우마무스멜 프리티 더빙에서 SL게임즈 신작 MMO, 그래서 프로젝트 ARES의 신작 출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자, LFT의 어떤 플랫폼 성공의 키를 갖고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 동사는 비욘드 게임을 목표로 비즈니스 영역을 게임에서 스포츠와 메타버스, LFT의 어떤 분야로 확장할 목표로 갖고 있고요. 자회사 프렌즈 게임에서 LFT의 어떤 거래소를 개발 중에 있고, 골프 티타임 예약권과 게임 아이템, 아이돌 팬아트의 디지털 자산화 판매 계획에 있다. LFT.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 잘 팔아먹으면 추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레전드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오딕이 연결 기준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래서 적정 가치가 9조 7천억, 영업 가치가 8조 원, 그래서 투자 자산이 1조 1천억, 현금이 한 7천억 가량.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NFT에 대한 확장 성공 우리 가까이에 있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건강한 게 성공한 겁니다, 형들아. 자, 앞으로 자 보면 건강한 것이 성공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보면 건강하지 못하면 저기 병원에 돈 다 갖다 주잖아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 건강해야 됩니다 보면. 예, 그리고 항상 그 병이 나기 전까지의 어떤 그 보면 그 건강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베자민 그레엄 형이 얘기했던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것 같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정말 잘 보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죠.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자, 보면 벤자민 그레엄 형이 또 얘기했죠. 보면 투자의 세계의 파더니까 그레이엄 형은. 그래서 자, 강세장에서 최대 도박으로 최대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거의 항상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에 꼬그라지는 그런 부분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매매 원칙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맞을 수 있는데, 약세장에 오면 또 된통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냐면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죠 보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금 좋아질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NFT 플랫폼의 키 확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골프 티타임의 예약권, 게임 아이템, 아이돌 팬아트의 디지털 자세를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적정 가치가 9조 7천억, 사업 가치가 8조 원, 뭐 이렇게 해서 2020년 내년에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LFT의 플랫폼 론칭을 통해 비욘드 게임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벌써 그런 어떤 부분 그런 뭐 주가에 있어서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보면. 예, 그런 어떤 부분. 자, 이 시장에들 내 눈은 못 속이지 보면. 자, 보면 옛날에 그 4만 2,950원 이런 어떤 바닥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가격선을 들어 올려주고 눌려주다가 재차 상승, 그러다가 브레이크 이후에 정말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어떤 부분이 나와준다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 뭡니까? 결국에는 20주선에서 이런 어떤 하단선에서 강력하게 주가의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부분, 굉장히 저것 좀 돌파해도 굉장히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정배열로 힘이 굉장히 강하고 저것 좀 돌파에 대한 부분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됩니다. 거래량 터져주면서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서서히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들아 커피 한잔 해. 실패 통해서 배우지 보면. 아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법이 또 맨날 실패하는데 보면. 제시 리베머 형이 얘기했던, 자신의 실패에서 항상 배우고자 했으므로 거래 내역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분석하고 반성했다. 그렇죠. 미스테이크에 있어서의 부분에서 분석하고 반성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정말 어떤 내가 확신을 갖고 올바르게 매매할 때는 마치 포커볼 선수가 연속해서 공을 포켓에 넣는 것과 같다. 시장 상황에 대한 직감이 좋지 않을 때는 나는 매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이댈 때와 안 들이댈 때 정확한 어떤 컨트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 저가의 하단선에서 양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포커스에서 다시 한번 종고점에서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하락, 이런 어떤 하락에서 다시 한번 강인한 5일선을 타고 이런 어떤 부분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그러다 눌려줬다가 지체 상승하는 패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데요 보면. 시간에서 보면 그래서 서서히 올려주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100원, 200원 내리고 400원 내리고 300원 내리고 200원, 100원 뭐 이렇게 되겠고, 107,500원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제 이렇게 순매수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요. 자, 보면 월봉에 대한 부분, 월봉의 주가의 하락선에서 브레이크 걸려주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패턴,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런 패턴 나와줄 수 있는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주가에 있어서 강한 선에 저것 좀 돌파할 수 있겠죠. 보면 눌려주다가 형들아, 주가에 있어서 눌려주는 상황과 눌려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충분히 되겠다 보면. 현들아, 결국에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보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보면 우리 주식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결정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분목에 대한 부분, 자, 가격에 대한 부분과 가격에 대한 부분, 자, 상단선과 돌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눌려줬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